육모가 끝나고 뭐 어느 사이트들이 올리고 있는 중이라서 우리도 육모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보면 작년 육모 버전을 씌웠어요. 그치? 작년 육모 버전을 씌웠어요. 근데 난이도는 뭐 등급 컷은 아마 작년 수능과 아마 거의 흡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뭐 기대했던 거와 좀 비교했을 때 사실은 관심이 좀 많았던 시험이었고, 뭐 충분히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큰 틀 한 개는 이거 킬러 번호가 있었잖아. 몇 번? 15번, 22번, 30번. 일단 근데 육모야. 육모에서는 12번부터 15번의 번호가 다 뒤죽박죽이었어. 그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번호에 얽매이지 말자. 뭐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 그전에도 그랬거든. 이게 또 클레로 배치될 수 있긴 한데, 일단 섞었거든. 구모도 봐야 되겠지만, 킬러 번호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랬을 때 이제 네가 12번을 패스해서 다행인 거고, 정말 표기에 넘어갔을 수도 있거든. 애들이 뭐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하겠지만, 일단은 큰 특징은 번호에 얽매이지 마라. 그지? 그러니까 킬러, 어차피 뭐 킬러라고 쓴다고 하지만, 뭐 킬러니 어려운 문제지. 그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모를 때에는 약간의 패스가 필요해요.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봐서 알겠지만 계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보니까 수학 상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상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상편 해봤자 계산을 주는 거는 뭐 별거 없거든. 첫 번째 뭐 곱셈공식, 인수분해, 조립제법 외에 계산을 더럽힐 건 없어. 좀 더 갔다가 뭐 인수정리까지 나머지 정리 4개 정도인데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고,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 뭐 이 얘기가 될 거고, 그 산수에 말려 들어가면, 그 루프 안에 들어가 버리면 뒤에 번호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조심하셔야 되고, 뭐 신유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수능이 벌써 30년 차를 넘었거든. 그럼 답은 다 나왔어. 답은 다 나왔고, 생각을 한번 해봐봐. 출제를 하는 사람들이 30년 지나니까 예전에 출제한 사람이 이제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새로운 사람들이 갔단 말이야. 그러면 10년 전 기출로 약간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무슨 얘기냐?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새롭게 거기 있었던 개념들을 리모델링하는 특징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어. 보통 기출은 이제 3년치 거 풀고 좀 길게 가면 5년치까지 풀어보거든. 근데 이제 마더텍이나 더 자이 스토리 같은 경우는 보통 5년치 거 실어놓고 좀 더 가면 8년치인데 10년 전 기출들이 요소들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고, 그렇다고 풀어라 뭐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근데 뭐 여력이 되면 뭐 늘 관련된 노기출이나 평가원 기출을 모아놓은 책들이 있으니까 그걸 봐도 되는데, 일단은 뭐 기본적인 난이도는 그랬다 하는 얘기를 할 거고, 12번이 제일 어려웠어.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줄 건데, 일단은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먼저 하고 가고, 문항별 정리부터 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고, 뭘 준비해야 될 거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오케이? 이 시험 좀 보면서 봐. 솔직히 말해서 약간 당황스러웠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봤던 패턴들이 아닌 게 나왔고, 이게 그나마 재수생이 아니라서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그때그때 사람마다 풀어는 다 달라서 육모를 잘 치고 구모를 잘 치고. 육모를 묻니? 아, 당신은 대학교 들어가려고 그냥 그 육모 잘 쳤니?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일희일비 할 필요 없어. 이제 네가 전과목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이지. 내가 궤도를 어떻게 수정할 건가. 일단 수학부터 한다고 치면
1번부터 11번까지 그치? 큰 문제 없이 풀었어. 뭐 중간에 내가 전문항 해설을 해줄 때는 뭐 얘기를 하겠지만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 언제나처럼 비슷하게 나왔어. 그랬더니 조금 특이한 게 나왔다고 이제 분석 측면에서 보면 9번 쉽게 풀었어. 있지? 풀었는데 드디어 출제된 거지. 뭐가?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출제가 된 거야. 뭐 그 생각 안 하고 풀었지. 그냥 그 A 발라가지고 뭐 풀었을 거야. 그럼 되게 쉽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몇 번에서 나왔니? 쉽게 나오는 번호에서 나왔다고. 그럼 이게 조금 어려우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꾸 뭐 보면 풀이를 하고 있는데 분석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맞추면 뭐 할 건데? 그걸 A 발라서 뭐 어쩌라고. 그 의미가 아니라 9번에서 보였던 개념을 보자는 얘기. 공부를 그렇게 해야 다음에 그 바뀐 형태도 접근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것이. 하고 뭐 몇 번은 뭐예요, 답이 뭐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거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사실은 보였던 거지만 뭐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고 보통 뭐 나와? 이거였잖아. 그때 뭐 중개값 x가 a에서 뭐 연속이 되도록이었잖아. 그래서 FA가 여기 연속이 F고 G다. 어떻게 돼? FA가 영지문 넣으면 안 가져갈 건데 영지문 넣으면 다 제로 만들어 버리잖아. 그래서 이건 모르면 바보. 이게 무조건 나와. 안 하면 뭉충 얘기 있는데 얘가 안 나온 거지. 그러니까 약간 전환시키고 있다고. 뭐 나왔다? 이게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온 거야. 그랬을 때 구할 수 있니? 그건 뭐야? 이때까지 나왔던 거 지겨운 전 영상을 탈피했다는 얘기인 거야. 물론 문제는 쉽게 풀었지만 늦게는 이제 불연속도 나올 수 있겠네 라는 거야. 근데 거기 장치를 걸어놓은 거야. 뭐 좀 더 얘기하자고 치면 거기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다 그러면 그런들을 복잡히 설명을 하고 있을 테니까 아마 1번부터 9번을 해설하는 데도 있을 거고 뭐 유튜브 사람들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집어넣고 풀었을 거예요. 간단하게 풀 수 있어 사실은. 뭐 그냥 A 바르고 A 발라서 풀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봐봐. 그래도 다시 풀겠지만 그렇게 풀어도 되면 봐봐. 무슨 얘기가 추가가 돼야 되냐 그러면 불연속이잖아. 장치가 뭐야? 불연속이 연속시키려는 거야. 제곱이 이 파트도 뭐 처음이 오랜만 처음 신유형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뭐 이러면 신유형까지 하고 보지 말자. 그때 있잖아 이렇게 제곱시켰거든. 그럼 기분이 좀 어떨 것 같아? 그거 문제 바꿨다고 이렇게 어떨 것 같아? 갖다다가 내가 물어서 갖다 해주지 말고 뭐라고 같은 얘기거든. 그럼 내가 바꾸고 싶다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해볼까? 얼마로 뭐 풀겠지. 그러면 여기 핵심이 그거야. 불연속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장치를 뭐 썼지? 제곱이라는 장치를 썼잖아. 그럼 좀 더 얘랑 같은 말이잖아. 절대값 어떻게 하는 거야? 적어 올린 거지. 그래서 이은 거라고. 어떻게 돼? 그냥 함수값 구하고 함수값 구해서 풀면 되는데 그게 뭐야? 안에 부호가 다른 거야. 다시 뭐라고? 부호가 다른 거야. 반대로 적으면 돼. 그럼 첫 번째 뭐 앞쪽에 위에 반수 나왔겠잖아. 얼마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어쨌든 뭐 3분의 1? 뭐 2라고 치면 뒤에는 풀릴 거 아니야 이거. 부호 바꾸면 되는 거야. 끝. 이 계산이. 물론 넣고 계산하는 시간은 비슷할 건데 정말 무식하게 연속이라고 다 좌우 함수값을 계산하지는 않을 거지만 함수값이 같으니까 다 함수.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주목할 건 드디어 불연속이 나왔구나. 전형적인 문제의 탈피해서 이가 뒤쪽으로 발렸을 때 고난도에서도 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의 연속성을 물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됐니? 오케이. 10번. 쉽다 그랬다? 뭔가 10번은 틀려지지 않았을 거야.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이 나왔는데 원래 이 번호가 누가 나오는 자리냐 그러면 그림으로 나오는 자리예요. 그리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쓸 때 굉장히 쉽게 나왔지. 특이할 거? 작년도 봤지? 늘 어려웠죠. 너는 어때? 쉬웠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개념을 얼마나 뚫고 있을 때 쉽게 들어가냐 어렵게 들어가냐. 방금 여기도 막 쉽게 나왔지만 이게 만약에 뒤에 14번으로 간다든가 12번으로 갔을 때 어려울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 문제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개념을 인지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쉽게 나왔다고. 사인 코사인 법칙 되게 쉽게 나왔는데 근데 네가 볼 때 누가 안 나왔냐? 그림이 안 나왔다고. 뭐가 나와? 관계식이 나왔던 거지. 느낌이지. 요번에도 뭐 딱 마음대로 예상하는 거잖아. 사인 코사인 법칙 나올 거야. 그럼 나올 필요 없으니까. 그림이 없어. 이게 뭐지? 하실 수도 있었다는 얘기. 뭐 읽어보니까 그림이 관계식은 사실은 EBS에서 나오는 패턴이었어. 그림이 주어지지 않은 형태. 근데 내신에는 굉장히 많이 지는데. 내신 더 많지 않냐? 내신이 그림 없는 그치? 관계식 중에서 느껴야 돼. 내신의 형태가 나왔네. 근데 또 뭐? EBS에서 보였어. 사실은 경찰대 문제도 작년에 보였던 건 못 보였어. 근데 왜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건 거야. 문제에서 얘 내신스러운데 뭐 EBS는 뒤에 문제더라도 사실 이게 또 포커스가 와있어. 내신스러운 관계식이 나왔네 라는 얘기는 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 윤 대통령님 뭐야? 교과 과정에서 출제라는 게 분명히 기조가 실린 거고 교육부 발표도 돼. 그러면 그냥 교과서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교과서 뒤쪽에 붙어있는 방정환 문제 그때 조금 어려운 정도에 우리가 그냥 뭐 아는 내용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소스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고 EBS의 형태가 추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 나중에 마무리 정리를 해주겠지만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됐어? 자 11번은 아주 전형적인, 그치? 사실은 난이도가 좀 쉬웠지. 접선과 그 곡선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걸렸을 거 아니냐? 우리가 늘 썼던 거에서 차의 함수를 쓰면 좀 편했다. 바로 보이잖아. 뒤에 해줄 테니까 보시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얘기인 거야. 11번까지 풀어왔는데 일단은 오면서 공부 안 한 사람이야. 똑같을 거겠지만 공부가 된 애들, 그러니까 재수생들 내지 공부도 잘 된 애들은 좀 다르지라는 뉘앙스를 느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그걸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재수생들도 뭐 그런 생각하지 않고 막 분석적으로 보지 않고 왔을 때 어쨌든 그냥 생각한 것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풀었을 거라고. 근데 지금 느낌이 크게 다르게 느꼈니? 그건 아니었니? 그치, 이런 거지. 일단 1번부터 12번까지는 그렇다고. 12번 들어봤다? 내가 얘기했지. 이때쯤 됐을 때는 이제 막 시험장에서 모의고사 2든 하는 간에 국어에서 두둑에 맞는 건지 안 두둑에 맞는 건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국어에서 두들겨 맞고 왔다고 했는데도 일단 느끼라 그랬지. 내 말을 어을까 제대로 배웠다 생각하면 되는데 수능 나가면 친구들과 옆에 있을 수도 있어. 인정한다 그랬지. 어려웠니 쉬웠니 무슨 알게 뭐야. 그때는 내가 느끼기에 잘 풀었던 못 풀었던 느낌이라는 건 있잖아. 그거 버려. 내가 어렵게 좀 못 쳤다 그러면 다 어려웠겠지. 쳤으면 오케이.
봐야 다음 시에 영향을 안 받아. 근데 그걸 받고 왔다 그러면 여기서 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어쨌든 그러고 나서 시험 시간이 뭐 일단 15분, 20분은 지났을 거 아니야. 뭐 빨리 풀면 10분 안에 풀어서 10분 아닌 것 같고 뭐 20분 지났잖아. 20분, 30분 정도 왔다고 쳤을 때 25분 정도라고 하고 사람은 편차가 다르니까 집중력이 약간 깨질 거라고.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15번이 어렵다고 니 혼자 생각을 하고 들어오면 12번은 푸는 거야. 당황했을 거라고. 왜? 다 안 풀었다니까. 풀다 보면 이거 이렇게 계속 산수를 해야 돼. 평가원은 지저분한 산수를 내지 않아. 아닌 거죠. 원래 바뀐 게 이건 거야. 평가원은 옛날부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산수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그치? 개념적으로 끌고 갈 거다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뭘 바뀐 거지? 산수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작년 이전 기준으로 봤을 때 FX가 아주 지저분한 게 왔다면 바뀐 트렌드는 이 FX는 그냥 3차를 주는 거야. 그래놓고 내용을 깊게 들어가고 왜냐면 함수 자체 해석이 좀 어려웠다는데 이처럼 여기서는 또 누가 들어왔으니까 수학 3학편이 들어갔다고.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거 마지막에 지수로 끌고 가든 모든 점을 로그로 끌고 가든 3차 방정식 조립제법이 필요하고. 무슨 제법? 뭐야 이거. 여기 조립제법이 들어온다고 3차에 그것도 풀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이런 거 없었어. 산수가 이렇게 지저분한 거. 그러다가 반쯤 풀다가 아닌가? 이거 안 되는데? 하고 페이지를 넘겨 쓸 수 있어. 그렇지 않니? 넘겨서 슬쩍 봤어. 하여튼 마음이 좀 불안해서 좀 안 되니까 한 반쯤이나 3분의 좀 풀다가 뒤에 무슨 복하고 문제서 볼 수 있잖아. 봤어. 보니까 15번부터 문제서 넘겨봤어. 뭐 14번 뭐 유예비 비슷한 거고 15번에서 봤다고 쳐봐봐. 절대값 있고 만만치 않지. 또 깨야 돼. 15번은 뭐였냐 이 자리가? 수열률이 귀납법 자리잖아. 근데 뭐지? 왜 걔가 들어와 치는 거잖아. 여기하고 누가 바꿨냐? 22번. 그냥 바꿔놨거든. 15분이 왜 이렇게 예상을 벗어나고 있잖아. 15분도 만만치 않네. 절대값 붙어 있고. 아픈데. 14분도 그래프 있으니까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 15분은 좀 뭐 그랬는데 좀 힘들어. 근데 이 자리가 바뀌어져 있으니까 좀 더 놀랐을 거고. 그럼 이제 궁금해졌었지 않겠니? 시험 치다 생각해봐. 그 22번은 뭐지? 하고 가보니까 누가 있었던 거지? 수열이 있었어. 근데 누가 있니? 얘 또 뭐야 수열이. 그잖아. 처음 보는 애잖아 이거. 루트? 자연수열 해야 되는데. 당장 슬쩍 보는 거라서 완전 접식이면 자연수 될 거 아니야. 그 생각은 없거든. 그냥 볼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슬쩍 봤을 때 불편한 거지. 안 되겠다 다시 풀어야 돼. 얘네하고 다시 12번 오는 거야. 그렇지 않니? 슬쩍 보니까 만만한 게 없네. 어차피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12번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갈 길이 이만큼인데 또 거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달았다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더 풀 수도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또 풀면서 이거 알 것 같은데?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순간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불안한 마음으로서 방향을 전환시켜 버려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면 폭망하는 거지. 시험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될 건 첫 번째 한번 뭐라고 했니?
그러니까 EBS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내신에 대한 내용을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 지금 두 번째 잠깐 보니까 산수가 좀 지저분하게 출제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평가원도 사실은 뭐 출제자가 바뀐 거고 누가 들어갈지는 어차피 랜덤이긴 한데 산수가 있을 수 있다고 왜? 어차피 얘기했으니까 뭐 방침을 얘기했단 말이야. EBS 연계하겠다. 사실 연계는 연가부터 했던 얘기지만 초반에 70% 연계했다 했지만 수학은 또 크게 연계시킬 수 없는 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내신스럽고 산수가 추가됐다. 크게 두 라인을 잡아놓고 이렇게 여기에서 이 루프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폭망이야. 끝! 망한 거지 뭐. 끝이야. 그 시험 버린 거야 그냥. 네가 처음 최악을 맛볼 수도 있어. 다행히 넘어갔다네. 그래서 이 산수의 복잡성 때문에 풀이 순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내가 늘상 하는 얘기거든. 1번부터 몇 번까지 10분까지 문제 풀고, 오케이? 그럼 어디 가야 돼? 16분에 괜찮아. 16, 17. 뭐 내친 김에 쉬우면 18까지 가도 돼. 그렇지 않니? 아니면 살짝 패스하시고. 그럼 어디가? 23번. 그지? 24번 풀라고. 그럼 다시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한 거야. 왜 굳이 법대로 순서대로 풀라 그러지?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내가 풀이 순서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뭐라 했냐면 맨날 모르면 패스라고 몇 번 얘기했어. 제가 쉬워도 내가 모를 수 있고 내가 그 순간 안 보일 때는 부담스러운 패스야. 또 한 개 더. 1번부터 10번에서 무조건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뭐 물론 전체적으로 쉽게 나오지만 내가 아까처럼 9번이나 이쪽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을 거고 만약에 앞쪽에서 9번, 10번이 왜 다르지? 라고 긴장하는 순간 내게 너무 센터 플레이 하는 거지 완전 튀기는 거지 이거. 그래서 완전 똥망이야. 최악을 맛봤을 수도 있어. 어릴 때 47만이 들어왔거든. 많이 쳐. 더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작년에 50만 정도를 보고 있어. 어쨌든 그래서 잘못 정리를 하면 시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시험을 풀어줄 거야. 때는 이거 풀 때 체력적인 면과 멘탈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평가원스럽지 않았다. 그래서 멘탈 챙기는 것도 역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12번을 패스하고 왔다면 알겠어? 13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여기 휘둘리다가 오면 이제 어려워. 내가 얘기했잖아. 어려운 거 풀다가 좀 쉬운 걸 풀어도 역시 어렵게 느껴진다 그랬지. 그래서 쉬운 거부터 먼저 풀고 그건 아마 이제 풀면서 연습을 해. 그러면 얘는 좀 쉬웠거든. 왜 쉬웠냐 그러면 혹시 풀었잖아. 23년도 유모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10번과 비슷한 문제예요. 그래서 등급 푸는 넓이차 그 얘기했어. 이렇게 풀 수 있었을 건데 12번이 휘둘르고 왔다면 얘도 불편할 수 있다고. 14번 아우 예스.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봐봐 9번, 10번을 예상에서 벗어나고 있고, 그지? 12번은 완전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킬러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13번도 이제 연결됐으면 쉬웠지만, 그렇지 않고 얘 휘둘려서 얘도 힘들었는데, 드디어 누가 나왔다고? 14번이야. 14번도 좀 어느 정도 예상 번호긴 하지만, 불편했단 말이야. 이걸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누가 들어왔다? 아까 첫 번째 누가 나왔니? 조립제품 나왔지? 이제 누가 나와서 연립 방정식이 나와. 메인 연립은 아니야. 근데 연립 방정식 플러스 뭐야?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있지. 1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직선 기울기. 2차에서 지수로서 제일 중요한 건 지수와 진수의 조건이. 진수 조건 모르는 애들이니? 없지. 근데 내가 인지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얘기야. 아까 내신스럽고 그 이미 맞으냐고. 내신스러운 거를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등급 대회를 못하는 애들이 아마 치우더라도 일단은 그랬을 때는 무시하는 게 그냥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메인은 누구야? 진수 조건이. 그렇다고 문제 풀 때가 로고 나왔는데 진수 조건이 적어가지고 양 웃기잖아. 근데 인지는 하고 있어요. 이게 M을 포함한 3개의 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지? 진수 조건을 생각하지 않으면 부동식의 유도가 까다로워져. 오케이? 범위에 따른 유도가 좀 복잡해질 수 있거든. 그래서 틀릴 수 있어. 사실상 이거는 원칙은 수학 상편에 가까운 문제야. 그 이해야. 그러니까 진수 조건만 쓰고 있지만 사실은 깨서 들어가 보면 고등학교 1학년 연립 방정식 형태, 부등식 이쪽인 거지. 오케이?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 얘 변원해서 끌고 왔다. 산수가 들어왔네. 그래서 연립 부등식이 또 하나 더 들어왔다. 이런 거지. 그래서 조금 불편한 거지. 그럼 무릎무릎졌을까봐 사실 걱정을 한 거야. 다행히 그건 피했네. 틀리게. 멘탈이 잘 생겼어. 자, 15번. 원래가 22번 자리였으니까 자체는 쉽지 않았어. 그지? 이동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완전 킬러도 아니지만 완전 어려울 못 볼 건 아니지. 번호대의 배열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인 거야. 번호에 따른 배열에 의해서 애들이 멘트를 깨부술 수 있거든. 꼭 산수, 실수 이런 것들보다 배열의 순열에 따라서 수학은 멘탈이 깨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멘탈 잘 챙기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아까 내가 했던 거 잘 생각해봐.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풀고 D 15번부터 서서히 패스해서 16번부터 18번까지 말고 그 뒤에 할 얘기였어. 얘 풀고 바로 와도 돼. 항상 나오는 단원에 나오는 문제야. 틀릴 이유가 없는 것들이지. 됐습니다. 똑같이 푸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계속 끌고 가도 되지만 전략적으로 내가 23번, 24번 풀고 다시 어떻게 12번부터 푸는 방법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꼭 내가 1번부터 순서대로 풀어야 돼. 그러면 아까 이 루프에 들어와 버리면 그 시험은 폭망이야. 됐어? 일단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 19번입니다. 19번도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실선했을 수도 있어. 이게 약간 최근의 트렌드라고 봐. 19번이 몇 점이야? 몇 점이? 3점이야. 근데 약간 어려운 3점. 그치? 그러니까 3점이라고 잘못 들어갈 때는 팍 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넓이 공식 기억나니? 내가 얘기 10분의 1 베타 베이 베타 마이너스. 이건 모르면 힘들어. 반드시 가르치는 내용인데 예? 굳이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지만 어쨌든 얘도 반드시 써야 되는 걸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고 치면 구간을 잘못 볼 수도 있지. 위치가 뭐야? 중대권이잖아. 그럼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아마 걸려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을 거거든. 그렇지? 그럼 사실은 끊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 대강할 거잖아요. 얘를 정삼각형으로 보면 돼, 안 돼? 그랬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아니지.
그거까지 끊고 요것만 뭐 지각생각해야 되거든. 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걸 좀 미스했을 수도 있다고. 그 위치는 전적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19번이 3점인데 쉽다고 약간 오판하고 들어갔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구간을 펼쳐놨다고. 그건 최근의 트렌드겠지. 이거 한번 확인하셔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미 20번 10번이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 EBS 내용을 그대로 반영시켜놨어. 아까 얘기했듯이 EBS 또 나왔네. 그러니까 약간 부정 방정식 느낌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EBS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든데 작년 수능 14번이거든. 그리고 또 작년 9월 21번에서 유사한 형태가 나왔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조건이 정수와 자연수 조건을 자꾸 데려오고 있었어. 그 부분이하고 유사하긴 하다고. 이게 EBS 나왔으니까 EBS 봐야 보긴 다 보는 거니까 그걸 꼭 데리고 왔다기보단 작년 수능과 육모에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 잠깐 출제는 그분들이 하실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거 봤을 때는 20번은 그 평가원도 작년 수능과 EBS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다라는 걸 느껴야 돼. 그래서 이게 이렇게 걸어주고 있구나. 오케이? 그걸 좀 느끼라는 얘기인 거예요. 20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21번도 전통적으로 누가 온 건지는 니네 분석 안 할까 모르겠지만 보통 전통적으로는 지수 로그 함수나 사인, 고사인이 왔었던 자리거든. 근데 조금 위치가 좀 변형이 된 거야. 어떻게 되면 아까 얘기가 된 거야. 15번, 21번은 보통 수원들이 나왔었어. 그리고 14번, 22번, 짝수번 쪽은 숫자가 나왔거든. 근데 약간 위치를 바꿨다는 거지. 또 아까 말했듯이 위치가 또 바뀌어 있거든 지금. 네가 풀 입장에서 몰라도 되겠지만 위치를 지금 뭐야? 변동시키고 있잖아. 15과 22번을 바꿨고 중간에 원래 나왔던 이 번호 두 자리들도 그 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형식의 변화가 왔다는 거야. 형식의 변화가 왔다는 거야. 형식의 변화가 왔다는 것은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지. 그럼 인 추세할 것 같아. 재수생이 10만 들어왔잖아. 원래도 지금 추세가 너무 많을 것 같거든. 그럼 사실은 고3이 확실히 불리하면 사실이에요. 뭐 어쩔 수 없잖아. 고3들은 봐. 어쨌든 육문치공에서 기말고사를 나름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재수생들은 겨울방학부터 보통 이제 재수생 방학이 7월 중순쯤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저는 종합분대 유출 예측하니까 차이가 있겠으나 그러니까 1단계로 서서 개념을 정리시키는 게 재수학원들이 하는 거야. 이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간계획은 이것도 소리니까. 이때 재수생들이 개강하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선생님들이 규모적으로 아침부터 그거 하면 하니까 내신 관계없이 쭉쭉쭉 정리를 하면서 개념 정리하고 여기서 풀고 EBS는 안 해줄 거니 가방에서 할 건데 너희들은 수업 별로 안 하시잖아. 어쨌든 얘기하면 웃기지만 여튼 규모적인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왜? 하다가 중간고사 치고 한 달 2주 리듬 깨지고 다시 지금 치고 또 시험 대비 한 3주 6주 자유로울 수 없어. 선생님 전 정시판대 해도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거랑 좀 차이가 있고 그거를 조금 감안하는 느낌이야. 내 생각이 고정관념에 잡혀 있으면 그럴 거라고 생각했을 때 바뀌었을 때 당황할 수 있거든. 그래서 재수생들한테 전형적인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패턴들의 형식을 기억하는 애들은 유리함을 좀 깨기 위한 장치이지 않을까 나름의 해석입니다. 일단은 규모적으로 공부하는 거라고 너진있게 했을 때는 분명히 불안한 건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어. 그치? 장단점이 있으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공부를 똑같이 열심히 한다는 학생들한테 가정했을 때 선생님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에요. 오케이? 뭐 어쨌든 반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서 누구 관한 문제다? 인수저는 인수 정리에 관한 문제야. 특이할 거. 4차가 사실 한 5, 6년 전이겠는데 기억하는데 마이너스 4차가 그때 나왔어. 그게 거의 다 뭐 3차에 플러스 마이너스였다. 그 전해인가 전전해인가 4차가 오 4차 나왔네 하고 몇 년 있다가 그 다음에인가 마이너스 4차가 나왔거든. 이제 마이너스 4차도 나와. 내가 기억이 그렇게 나. 얘들아 이제 마이너스 4차도 나오니까 3차에 국한시키지 마라고 얘기했다. 근데 여기서 보면 3차가 아니라 뭐라고? 4차지. 이제 확장을 더 시키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너무 많이 나왔다고. 4차로 확장시킬 거니까 4차에 대한 것도 3차만큼 준비를 좀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4차를 좀 공부하자. 이 얘기인 거야. 됐니? 그다음 22번. 우리가 맨날 나온다고 생각했던 수열의 기납골인데 사실은 어떤 낯선 조건들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캐치해서 깨는 방법은 약간의 사고력과 시야가 좀 필요해요. 아직 좀 덜했지만 뒤쪽에 방법이 많은데 사실은 역방향 형태도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일주를 보는 순간 얘는 그냥 정방향밖에 할 수가 없어. 제곱에 그쪽 그가 들어갔다 그러면 만약에 역방향을 하면 값이 다 뒤집어지는 경우도 생겨. 이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순수하게 귀납법, 그지? 1년도 성립하고 2년도 정방향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걸 그냥 참고해서 그 역방향이 아닌 조건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역방향의 형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전개시켜서 차근차근 선택해서 푸셔야 돼. 됐니?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까지였고 확통은 없으니까 나중에 하더라도 무조건을 선택을 봅시다. 무조건인데 무조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늘 나오던 애들이 안 나왔어요. 누구? 삼각함수의 도형이 짬뽕이 된 극한. 장난소리도 안 나왔어. 그지? 그 다음에 n축을 이용해서 확산함수 안 나왔다? 그다음에 수열의 그지? 수렴하는 도형 또 안 나왔지. 재밌니? 이게 없었다라는 무조건 나오는 것 중에 한 개 있는데 작년도 없었고 그러니까 구모도 없었거든. 육모로 있었어. 구모부터 안 보였는데 육모도 안 보였어. 고모, 수능, 육모. 그러면 사실은 이게 작년과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단 말이야.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비중이 떨어지는 사실이야. 모레 나왔잖아. 트렌드가 바뀔 때 되긴 했다고. 좀 나오면 나올 수 있지. 근데 중위도는 좀 떨어져 있고 일단 도형 자체를 안 준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안 해야 돼요라는 아닌 것 같아. 일단은 도형과 극한의 조건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을까? 도형하고 극한을 연결된 걸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어. 근데 그 뉘앙스를 살짝 풍기는 게 있다. 그게 몇 번? 27번이나 30번이 약간 도형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얘들을 배제시킬 수는 없지만 일단은 없었다라는 걸 초점을 좀 가지고 꺼지는 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히 아웃시킬 수는 없는 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서 그때는 좀 라이트하게 가도 되지 않을까? 도저히 말자가 아니고 그래서 미적분 어차피 지금 계속 이 세 과목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기본적인 질문들은 좀 단순했어. 그치? 그래서 앞에까지 쉬운 거고 내 문제
28번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나. 역함수를 출제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야. 이도 뭐 기존에 잘 나오는 형태니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29번은 식 말고 그래프로 좀 그려주면 안 돼. 이런 거죠. 야, 미적분의 핵심은 그래프잖아. 왜 자꾸 식으로 덤벼들어? 그지? 제발 식 좀 그려줄래? 그럼 역시 그래프 연습은, 그지? 기억은 안 했지만 그리는 게 다 해놨어. 일단은 세미로 그리는 것도 다 해놨으니까 그래프 그리는 연습 좀 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 30번이야. 기출이 그대로 반영됐다 그랬고 2014년도인가 뭐 그래 그래프 자체가 많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내가 근데 그래프 자체랑 탄젠트를 줬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돼 있고 거의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리고 EBS를 좀 공부를 좀 했다 그러면 그 형태가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크게 전형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형태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뭐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어. 뭐 이런 강의들 다 하고 뭐 뭔가 찍고 뭐 해설도 하고 뭐 다 뭐 정성들 다 하고 뭐 그거 아니라 엄한 민간 강사들이 뭐 아니라도 유튜브에 올릴 건데 나 올릴 거야. 올려볼 건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뭐 어차피 이하부터 찍으려고 그렇게 된 거고 어쨌든 올릴 건데 여기까지 보시고 나서 자 대비책이에요. 이제 대비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재수생들은 뭐 체계적인 공부가 아니라도 공부가 되고 있고 재학생은 어쩔 수 없어. 육모 치고 또 뭐 내신 준비해야 되고 또 하고 하는데 다 공부는 해. 이미 프로젝트라도 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의 히스토리를 풀든 마더텀을 풀든 기초 문제를 풀어보고 있다고. 근데 분석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네가 받은 그 프린트처럼 푸는 거야. 그냥 푼 건 그냥 본 거야. 써머리만 본 거지. 얘를 집중력 있게 문제가 어떻게 변형되고 내가 어떤 개념을 인식해야 되고 새로운 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 학생들이 되게 적어. 그냥 대부분 뭐 기계적으로 푸는 거야. 그랬을 때는 재수생이 10만이 들어오는 이 시점에서 고득점을 잡아내기 좀 힘들 수 있어. 그래서 좀 바꿔야 된다고 보면서 그냥 기계적인 거 푸는 것보다는 아까처럼 분석을 하고 따지는 연습들을 좀 해야 돼. 오케이? 기출 문제를 그런 식으로 봐야지 좀 이상하게 보지는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를 잘못 보내면 수능 망쳐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지만 더 없거든. 공부 안 된다 그랬지. 내가 뭐라 그랬니? 뭘 더 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오늘 비가 오고 있을 건데 더워지기 시작할 거라고. 있는 걸 챙겨야 되는 시점이고 이게 예전에 공부가 됐었거든. 그래서 재수생들이 아까 방학이 7월 중순에 시작한다고 그랬고 어쨌든 뭐 학원에서는 진도를 끝내버릴 거야. 말림을 하든 어떻게 하든 문제도 많이 던져도 이제 수학은 이렇다고 보면 돼. 좀 밑에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 얘기를 하자. 왜 6등급이 나오는 게 있다고? 너무 좀 많이 올라서 시켰는가 해서 뭐 어떻게 이렇게 6등급이라서 공부가 안 된 거지. 이제 고등학교 뭐 2학년 때 보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 3학년 하러 왔고 공부하다 보니 잘 안 됐다고. 근데 왜 7등급이 나와? 6등급이 나와? 뭐 하자는 얘기 거지. 그러니까 물론 겨울방학 시긴 했지만 그 얘기야. 수능이 다 어렵니? 아니라고. 2점하고 3점만 잡으면 몇 점이게? 안 해봤지? 48점이야. 이게 뭐냐 그러면 2점이 3문제고 있어? 3점이 6점이잖아.
여기가 42점이거든. 그럼 얼마야? 몇 문제지? 그 다음에 13문제지. 그럼 4등하면 얼마 돼? 50. 수험이 형성이 된다. 얘 다 맞추면 몇 점?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 네가 공부가 안 된 밑에 학생들은 소통을 해. 자잖아. 내가 이 수업이 되겠어. 그게 아니고 뭐 좀 쉽진 않겠지만 조금만 겨울방학부터 공부를 했다고 치면 얘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봐. 다 틀려. 몇 문제? 다 틀려도 돼. 야, 그래서 찍으면 한 2개를 맞지 않겠냐? 그럼 몇 점이야 이게? 50? 2개 맞춰 다 치자. 야, 이거 나오면 몇 등급이야? 4등급 거라고. 그때 그 이해를 올리려. 근데 이것을 못한다는 얘기는 그냥 전체를 보는 거야. 우리의 목표는 얘가 아니고 만점이지만, 그치? 봐,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이런 식으로 해도 이게 가능한 점수라고. 그러니까 이런 시험은 오히려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등급이 4, 5 뜰 수도 있다고. 거의 제로 베이스인데 실력적으로. 그러니까 요 시험은 어떻게 보면 고득점을 잡으러 가는 애들이 조금 더 다운사이징 될 수 있지. 왜? 산수 실수 다 풀어놓고, 그치? 그리고 막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전형적인 패턴이 있었는데 전형 패턴이 깨졌잖아. 그거. 근데 밑에 등급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 뭐 그런 생각은 없어. 그냥 내가 하는 얘기다. 그냥 얘 맞춰. 수능 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잡을 수 있다고. 지금부터 안 먹겠지. 내가 일단 최저의 목표를 4등급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그치? 내가 7등급인데 6등급인데 완전 점핑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좀 더 위에 점수를 받아야 되는 학생들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등급이 낮아도 아까 시킨 대로 기본적인 문제, 와도통이 별 한두 개짜리, 그지? EBS의 1단계, 2단계 중간까지만 해도 4등급은 맞을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고 있어요. 그래서 점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중요한 날이라고 했고, 얘를 어떻게 보낼 거고, 부모는 이제 날씨가 추워질 거고, 원서를 쓸 거라고. 알겠어? 그때까지 다시 얘기하겠지. 우리가 여기를 준비하면 자세. 자, 안정적인 1등급. 안정적인 1등급. 보통 얼마쯤 될까? 뭐 9점 이상이겠지. 그러니까 1등급 거의 나오는데 정말 한번 삐끗해서 2등급 나온다. 뭐 이 정도 되겠네. 요즘의 학생들은 일단은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는 개념 공부가 다 끝나고 보통 하는 것들이 모의고사를 문제집의 형태로 놓고 이걸로 계속 연습하거나 엔제라고 하지. 엔제라는 것은 기출 변형 문제들이잖아. 뭐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1등급이 항시 나오는 사람은 얘를 준비하셔도 돼. 이게 너 문제 풀면서 내가 그지? 약간 실전처럼 연습하고 뭐 정리해 둔단 말이야. 그지? 근데 평타 2등급 그리고 가끔 1등급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들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직은. 얘는 뒤쪽에서 관계 없거든. 그러니까 확정 1등급에서 한 번 정도 내려오는 점수대로 보면 1등급이 84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점수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게 그냥 등급으로 얘기한다고 치면 1등급 근처에서 어쩌다 2등급 떨어진 애들은 이 준비를 하셔도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평타가 2인데 뭐 3도 갔다가 한 번은 왕창 조지면 4도 간다는 얘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에버리지가 2인 거일 때, 아니 이 근처에는 원분은 없어 같은 애들이. 그때는 아직도 뭐가 덜 된 거야? 제가 생각할 때는 개념이 덜 된 거야. 근데 이 생각해봐야 될 게, 내가 정말 개념이 덜 된 걸까?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생긴 거야. 자, 내가 개념 자체를 덜 된 건지 아니면 얘가 문제 풀이가 부족한가? 그러니까 부족한가? 한 게 모의고사 위주의 연습이 덜 된 게 아닐까? 문제도 다 풀고 모의고사의 준비성이 덜 된 게 아닐까? 일단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개는 내가 수학이 학습량이 적나? 그치? 양이 적나? 물론 여기 포함될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 내가 문제를 풀 때 아까 말했듯이 외우듯이 풀고 있는 게 없을까? 양측인 거지. 그냥 봤다에 초점 맞춤. 사실 이거에 가능성이 되게 높을 수 있어. 개념이 덜 되니까 발생하는 거야. 개념이 덜 되니까 모르니까 빨리빨리 문제집을 쳐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이루판에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러면서 내가 모의고사 문제 이거 모의고사 끼끼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끌려가 버릴 수 있어. 그래서 뭘로 풀어? 막 엔지를 푸는 거야. 그게 말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엔지를 풀어도 크게 강조하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왜 그러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에서 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원래 준비할 내용은 빨간 거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급별로 니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 그렇지 않니? 나머지는 주거나 하나 개념부터 해야지. 그렇지 않니? 그런데 어떻게 할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난이도에 대한 조정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계산이 지저분해질 수 있다. 더 어렵다. 알겠어? 그렇지만 이 계산이 더러운 것도 이제는 해야 되는데 연계 부분 생각해봐야 돼. 내가 아까 얘기했어. EBS에서 나온 책이 뭐야? 수능 특강이라고. 수능 완성 나온 거 아니? 네. 오케이. 나왔습니다. 혹시 봤니? 내용을 안 봤어? 이게 기출문제도 많이 실려있어. 수능 특강 어때? 약간 처음 보는 유형이 좀 더 많지, 비율적으로. 그럼 약간 엔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발표했잖아. 수능 특강에서 내겠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원래는 수능 특강 다시 가야 돼. 근데 우리 지금 4, 우리 지금 6, 7, 8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 수능 특강 다 봤니? 자, 다시 봐. 다시 봐야 돼. 푼 거 말고 지저분하네 지기. 깨끗해. 깨끗한지 지저분한지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지저분해?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아. 근데 저런 분 너무 더러워서 살아가기 세상에. 지저분하지 않다면 여기를 일단 봐. 보통 작년부터 이 수능 특강이 2단계부터 까다로워지기 시작했거든. 3단계 산수 너무 더럽고. 자, 3단계 나올 수 있습니다. 산수 들어오고. 그러니까 얘를 꼼꼼히 분석하면서 다시 그래서 다 풀었다 말고 네가 안 풀렸고 그냥 외워진 형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래서 좀 지워지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 또 너무 더러우면 한 번 더 싸도 돼. 오케이? 가격이 비싸지 않잖아. 그치? 다시 한번 네가 공부해서 풀어놓은 게 있을 거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리와이딩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정리. 이게 문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의 NG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개념이 유도되고 있는지 패턴을 좀 보라지. 이제 다시 꼼꼼히. 수능 완성은 그렇게 두껍지 않을 거야. 이게 아마도 그 기출 형태가 많기 때문에 되게 막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겹치는 중첩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내 생각은 얘를 기간 동안 얘 두 개 엔드 이제 모의고사 기출 이제 기출 문제집이야. 모의고사 하지만 헷갈립니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니까 그러니까 기출 문제집을 다 풀어야 돼. 일단은 그지? 풀어보는 거에 밸런스를 맞춰야 돼. 얘가 선행이 되지 않고 모의고사랑 엔드를 푸는 건 비추야. 이게 푼다고 점수가 더 잘 나오고 그렇지도 않아. 모의고사에서 어차피 뒤에 가서 해도 되니까 8월달까지는 최소한 얘네들이 집중하시고 진도 나가서 따라오시고 좀 일찍 왔으면 좋았어요. 진도 조금 늦은 감은 있긴 하는데 계속 따라가서 붙일 테니까 일단 보시는 거야. 이미 네. 그래서 계산 더러울 수 있다. 그래서 어디에서 EBS 문제랑 수능특강 반드시 봐야 되는데 꼼꼼히 다시 봐야 되는 거 3단계도 봐야 된다. 네, 계산상수 실수에 대한 부분이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계산이 지저분하니까 파생되는 게 뭘까? 상하편 내용을 내가 해줄 테니까 좀 기다리시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리되는 건 아니니까 함수에서 하시는데 여기서 아까 말했처럼 말려버리면 시간 부족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그지? 그래서 내가 뭐 하라고? 시간 부족은 전략적으로 공격해야 될 수 있다고. 그지? 어떻게? 약간, 그지? 1번부터 풀고, 뭐 이렇게 풀고, 안 되면 패스다가 다시 해서 보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간 싸움도 조금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고. 우리가 신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신유형이 나올 건 또 없어. 그래서 이 신유형의 이제 해석은 네가 볼 때는 새로운 형태지만 그 과거의 형태의 10년 전으로 회귀해서 본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를 지금 뭐 풀자라는 건 좀 그렇고 뭐 회귀해서 개념적인 것들이 있는데 너희가 보기에는 신유형이지만 30년 지나니까 과거의 어떤 개념들을 쓰고 있으니까 그건 내가 보면서 조금씩 첨부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신유형이라고 보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에 구색팅이가 나오는데 그 구색팅이가 누구였다고? 교과서에 연습 문제 그쪽 파트라든가 아니면 EBS 파트 역시 EBS가 같이 걸리는 거 신유형이라기보단 트렌드에서 바뀌어져 있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신유형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개념에서 어떤 새로운 형식을 찾아야 된다. 개념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요소가 필요하지만 발상은 조금 좀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의지적에 대한 거. 되게 낸 건가요? 뭐 다른 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을까? 계산이 복잡해졌다. EBS 봐라. 그리고 꼼꼼히 봐라. 그러고 나서 시간 부족하니까 풀이의 전략이 필요하다. 신개념이라고 신유형이라고 생각해도 신유형까지는 아닌 것 같고 발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해서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전에 출제됐던 게 출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뭘 해석할 수 있다? 사교육으로 무장된 서울 쪽이라고 대우리 막 그렇겠지만 대구를 또 그렇게 보면 재수생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약간 저격형 셈이라고 봐. 삼도급, 합성함수, 비율관계, 넓이, 급수의 합, 뭐 이런 거 그지? 이렇게 출제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패턴적인 유형들, 그러니까 전형적인 패턴에 익숙한 재수생들, 혹은 모의고사의 형태에 포맷을 자꾸 맞추는 학생들을 배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학생들을 생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있잖아. 재수하는데 포커스를 맞출 수는 없잖아. 걔 지가 한 거고. 어쨌든 당장이 재학생들의 문제니까 내 생각은 이렇게 내가 전형적인 패턴을 흔들고 있는 이유는 뭐 물론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신 것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도 되긴 했어요.
재학생 대표하는 거 움직일 거예요. 재학생들은 사실은 뭐 작년에 뭐 나고 이걸 분석할 힘이 없잖아. 재수생들은 뭐 그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걔네들 출제원이야 지가 안 나와 뭐 평가원 이렇게 더 이렇게 내지는 않아. 요것만 그래서 뭐 지가 평가원이야 그러지는 말자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쭉 30년 동안 보고 있지만 분명히 예전엔 그랬어. 산소 들어온 거 안 나오니까 얘들아 3분 안에 풀어. 길어도 5분이야. 뭐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물수능을 올 때는 야 1번부터 20, 뭐 그지만 좀 못해서 25분까지 푸는데 30분은 땡이야. 뭐 이랬단 말이야. 이 한 문제 두 문제 가지고 등급을 갈라고 한 개 틀리면 2등급, 뭐 1등급, 두 개 틀리면 2등급 했단 말이야. 그 시절을 거쳐서 다시 수능이 조금 어려워지고 뭐 킬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 얘기가 어려운 문제였지만 그 얘기가 와전돼서 킬러 없애라 말하면서 정치가 좀 관련이 되면서 어려운 문제가 교과서에 기인해서 만들어라 하니 뭐 어쩔 수 없이 EBS를 첨단과에서 출제 개념을 수학이 그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첨가하시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뭐 이용되고 있나 아니면 약간 현재스러운 것도 EBS를 보셔야 되고 다른 과목도 비슷했을걸? EBS 많이 좀 연계율 50%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봐야지 뭐.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수학에 안 봐도 되겠다고 그게 뭐 그런 게 있겠는데 뭐 꼭은 아니지만 어차피 바뀐 그 정책에 따라서는 EBS를 원래는 좀 보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보시고 어차피 한 번 더 볼 거니까 다른 거 풀지 말고 보시고 개념 다지시. 오케이? 너무 실전 모의고사에 연연하지 말고 육모랑 치고 났을 때 네가 아직도 뭘 덜 풀었다면 기출문제 덜 풀었다면 기출문제를 푸시고 EBS에 더 집중하셨다고 살짝까지 그 이후에 이제 모의고사 형태랑 NG를 병행해서 움직여주면 필요하면 내가 NG 다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 시키대로 따라오면 돼. 다른 과목에 대한 얘기만. 오케이? 제일 중요한 거 1피 1비 하지 마. 잘 썼다고 뭐 하지 마. 아니거든. 알겠어? 뭘 중요해? 일단 네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움직일 거냐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12번, 13번, 14번, 20번에서 야 계산 문제 지정한 거 낼 거니까 준비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 배분 잘해야 되고 문제 풀 순서 조금 생각해보자. 그럼 제일 화두가 뭐야? 산수 실수. 그치? 산수가 길어지면 산수 실수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거고 극복 방법은 사실은 없어. 네가 좀 더 이렇게 약간 날카로워져야 돼.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시간적인 체력적인 안배라든가 집중이 흩어질 수 있는 시간대라고. 딱 그 시간이. 그래서 내가 국어 치고 나서 한 30분, 20분 흐른 다음에 약간 삐끗했을 때, 어려운 만졌을 때 뭐 그런 연습들 그걸 체계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문제 내가 좀 풀겠지만 만만치 않았어. 근데 어쨌든 선방을 한 것 같고 다른 과목에 대한 밸런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잘 친 놈도 있고 못 친 놈도 있을 건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작년 때 수능 육모 잘 치셨어요? 뭐 이런 물어보니 그건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 중요하지 않은 문제야. 결국은 그날 가서고 우리는 육모를 보면서 네가 한번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어떻게 궤도 수정을 할 거고 어떻게 움직일 건지. 중간에 모의고사를 막 치겠지만 부모가 수능 날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래야 좀 덜 힘들 거야. 그리고 막 그 달리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걸 이제 어떻게 돼? 내가 체계적으로 좀 주워 담아서 공부 좀 하셔야 될 거야. 그러니까 네 의지력이 중요하고 좌표 수정을 조금 하면 돼. 잘 준비해서 오케이? 아마 있는 동안 전 과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는 게 중요해. 시험 치고 나서 잘 쳤다 못 쳤다는 사실은 진짜 별로 안 중요해. 여기서 길면